무주 진안 장수 지역의 경우 소방차 도착 시간이 30분을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뒷전으로 밀리는 예산 탓입니다. 전주 시내버스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버스업계 전반에 예고되고 있는 파장과 전망, 심층 취재했습니다. 잇따른 가을비에도 도내 저수지들은 여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내년 농사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흘간 40mm 안팎의 반가운 비가 내렸지만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내년 농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도내 주요 댐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물이 시원스럽게 들어차 있던 완주 대하저수지가 깊은 협곡처럼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댐 근처에만 웅덩이처럼 물이 고였습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빠진 건 92년도, 94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뭐 이 정도 비 와가지고는 뭐 해갈비나 왔는가 모르겠네요. 대하저수지의 저수율은 6%로 지난 사흘 4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수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호남 평야의 젖줄인 이곳 섬진댐 우나모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교각 밑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말랐습니다. 호수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강줄기처럼 변했고 뿌옇게 흐려진 물만 고여 있습니다. 저수율이 14%에 불과한 상황, 부안과 김제 지역 내년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눈 적설량 가지고는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요. 내년 3월 이후에 모내기까지 비가 좀 넉넉히 와줘야 될 걸로. 도내 평균 저수율은 현재 29.7%로 예년 평균 72%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차례 내린 가을비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730mm로 평년 1200mm의 60%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양수기로 하천수를 길어올려 저수지를 다시 채우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내년 농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겨울과 내년 봄에 큰 비가 10번 이상 내리지 않는다면 식수 조달마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가 물 절약 운동을 펼칩니다. 전주시는 강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식수원인 용담댐의 저수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시민들의 물 절약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절약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절수 방법 홍보 책자 25만 개를 배포하고 밀집 주거지별로 안내 방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관서당 하루 출동 건수는 4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동 가운데 초기 골든타임인 5분 내 도착이 얼마나 될까요? 진안, 무주, 장수의 경우 5분은커녕 30분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방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라북도의 열악한 소방 상황을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골 오지가 많은 무주, 진안, 장수. 하지만 동북권 소방서는 장수에 있는 무진장 소방서 한 곳뿐입니다. 화재 진압과 구급은 5개의 119 안전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장수센터 관할인 장수 대성리 필덕마을까지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거쳐 12km의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골든타임인 5분을 훌쩍 넘깁니다. 초동 대응을 위해 9개의 지역대를 두고 있는데 전북 소방본부의 인력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근무 인원은 2명뿐입니다. 센터의 지원을 받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인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구급 출동을 한번 나가면은 거리가 장거리다 보니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공백 기간이 너무나 많거든요. 실제 골든타임인 5분 이내 도착률은 구급차와 소방차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구급차 도착률은 32%로 특히 낮습니다. 소방관사의 영향이 큰데 전주시의 화재 현장 도착률은 소방서가 없는 임실, 무주, 진안, 완주, 순창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화재나 구급 등 재난사고의 5분은 피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전북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 환자들도 종종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내 소방관서당 하루 출동 건수는 39.1건. 소방 인력은 기준 인력 대비 44.4% 부족.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5곳.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일에 예산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6분쯤 임실읍 일진제강 임실사무소에서 화재가 나 소방서 추산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물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용접 불씨가 플라스틱 배관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신성여객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법정 관리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시내버스 업계, 나아가 대중교통 전반에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가스비 체납으로 결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신성여객은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성여객은 사실상 부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장 전주 시내버스 중 4분의 1가량은 결행이 불가피하고 기사 230여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문제입니다. 신성여객의 부채 중 탕감이 가능한 금융권 빚은 10에서 20억여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법정 관리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은 끄더라도 70에서 80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탕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기 때문에 노동자와의 갈등, 그다음에 그로 인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부분은 항상 잠복되어 있어가지고. 문제는 전주시의 다른 버스 회사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4곳은 이미 회사 자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년 회계감사를 기준으로 신성여객의 뒤를 이어 전일과 제일, 시민여객 등이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신성여객 법정관리 신청 사태를 지켜본 금융권이 다른 버스업체에도 대출을 꺼리는 등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시내버스 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업원 기업이나 버스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노선 변경,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전주시가 감독 권한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더 나가서는 적자 노선들은 전주시가 직접 운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전주시의 태도입니다. 버스업계 노사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긴장 속에 파장을 주시하고 있지만 매년 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전주시는 어떠한 입장이나 수습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김승수 시장이 출범시킨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 역시 의견 제시나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의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버스 회사를 강제하고 이 버스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주시인데 어쩌면 시민의버스위원회에 모든 걸 그냥 맡기고 이번 법정관리 신청을 특정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노사 문제로 한정하기에는 잠재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버스 노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주시가 함께 시내버스와 대중교통 전반에 논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만성지구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또다시 8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주 제1건설이 요청한 망성지구 풍경채 아파트의 분양가를 815만 원으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810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미분양 사태를 빚었던 골드클래스보다 5만 원 높은 것으로 전주시가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논란과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북 지부 4명을 포함해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행정예고기관에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교육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공문이 내려오면 찬성 측 명단도 함께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도 도내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이 동결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경기 침체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고등학교의 분기별 수업료를 평준화 지역은 31만 8천 원, 비평준화 지역은 25만 5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2009년 이후 8년 동안, 입학금은 2003년 이후 14년 동안 동결된 것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에 2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성사됐습니다. 투자 협약만 하고 투자를 안 하는 앞선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에는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안 쪽에 위치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일성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곳 레저관광단지와 사후방조제와 인접한 부지 총 10,000제곱미터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6년 동안 요트 마리나와 워터파크, 호텔, 콘도 등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관광 레저 분야의 투자 유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아주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석탄에서 합성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대규모 공장도 오는 2019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총 투자 비용만 1조 5천억 원. 투자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벤처 기업으로 중국의 자동차 부품 1위 업체인 완샹그룹이 대주주입니다. 장치 산업이라 생각보다 고용 규모는 작지만 간접 또 건설로 인한 또 고용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4년간 100만 명 정도를. 새만금이 유치한 투자 규모는 지금까지 12조 원. 하지만 준공을 앞둔 일본 도레이 공장과 OCI 열병합 발전소를 제외하면 삼성과의 10조 원 투자 협약이나 OCI의 추가 투자 계획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한중 정상이 약속한 새만금 경협단지나 산업협력단지 조성도 헛구에 그칠 수 있습니다. 투자 협약 이후 실제로 투자로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대책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호남 주도의 야권 신당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장세환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들은 오늘 전주에서 전북희망연대 출범식을 갖고 도내 인사들을 영입해 통합신당 창당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천정배 의원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12월 신당 창당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인 이현숙 전 도의원이 의정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이 전 도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을 뿐 지방의원은 해당이 없다며 어제 오후 개회하는 도의회 신상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도의장은 의원직 지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발언과 입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 정책연구원인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연구 영역을 SOC뿐 아니라 농업, 문화, 관광 등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 4월 내부감사에서 연구보고서 표절과 실적 부풀리기, 예산 과다 사용 등이 드러나 인사와 조직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왔습니다. 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군산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전국 최대 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고사할 것이라며 쇼핑몰 대신 직업 체험시설을 갖춘 전북 어린이회관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형 아울렛이 들어선 부여군의 재정 자립도가 2012년 14.5%에서
지난해 9.2%까지 떨어졌다며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군산 백석제에 일부 시민들이 병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는 어제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모여 전북대병원 건립이 지연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병원 건축이 승인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환경청은 전북대병원이 발주한 백석제에 대한 보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 거짓 작성 논란이 일자 병원 건립 결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우수 기술을 말레이시아에 이전합니다. 전북대학교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AIM 공사에 각종 기술 이전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대는 중소기업 창업에 도움이 될 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할랄 제품의 공동 개발과 상품화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안전과 위생 등 기묘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샛들마을 사업의 첫 기공식이 어제 진안 동양에서 있었습니다. 섬진강 다목적 댐이 준공된 지 50년 만에 보조엿으로 공사를 마치는 등 새 당장을 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샛들마을 사업은 기존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농림수산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전국 첫 기공식이 어제 진안군 동양면 양지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상양지와 하양지 마을은 30년 이상 노주택 비율이 52%나 되고 불량 도로 비율이 40%나 되는 진안의 대표적인 낙후마을로 이 마을에는 앞으로 3년간 38억 원이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자원 종합개발의 시초였던 섬진강 다목적댐의 보조엿으로 건설이 7년여 만에 완료됐습니다. 다목적댐 건설 50년 만에 새롭게 추진된 보조엿으로 공사는 향후 태풍을 비롯한 대형 강우 시 신속하게 용수를 배출해 재해를 예방하고 연간 6,500만 톤의 추가 용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섬진강댐 보조요소로 건설을 계기로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될 정도로 맛이 뛰어난 완주 명품 곶감이 입동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완주 곶감은 500여 농가가 연간 2천여 톤을 생산해 2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대표 소득 장목인데 완주군은 이번 주말 소양면 위봉사를 출발해 학동 청국장 마을로 이어지는 고종시 마실길 낭만 걷기 대회도 개최합니다. 남원시의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과 활성화 지원조례가 지방자치 좋은조례 100선에 선정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남원시는 5개 지역 농협이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농산물 판매에 노력함으로써 지난해 72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고창군의 청보리밭이 내년 봄이면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창군은 도농 교류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올겨울 서울 한강공원에 9,900제곱미터의 보리밭을 일구고 종자와 유기질 비료, 재배 기술 등을 제공해 청보리를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강공원에 조성된 청보리밭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 홍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강을 찾는 새들의 먹이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이 사적 제349호 만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매달 4일까지 전시합니다. 남원 만복사지 출토 유물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화문, 연화문 등 고려시대 불교와 자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 40여 점이 선보입니다. 계속해서 도내 문화행사 소식입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합창단과 교화각단의 정기 연주회 연합공연을 올립니다. 클래식 발레 3대 명작 중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이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내일 군산시청 로비에서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엽니다.
지역 예술단체 미술공감 체움이 오늘부터 군산 2당 미술관에서 전업작가와의 협업 전시회를 엽니다. 어진박물관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태조의 어진 진본을 특별 전시합니다.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가 오늘부터 4일간 벽골제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늘 미취업자와 함께하는 새일 만나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완주군 교통통합지원센터는 오늘 군청에서 완주교육,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백인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을 맞아 모레 동학농민혁명 3례봉기 역사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전북 다문화 우리말 한마당 행사가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며 아침과 낮 동안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1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